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0일 오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요즘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좋은 방송, 그야말로 질적으로 최고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윤석열 총장이 어제 MBC 불법 취재와 관련해서 강공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고발을 조치를 했는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그럼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하면 또 항상 따라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추미애가 또 따라 나와야 되죠. 이 마침 지금 여당에서는요, 예비 경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요즘 방방 뜨고 있어요. 이 지지율이 뜨니까 뭐가 뛴다는 식으로 추미애가 이제 뛰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노리고 있고 또 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왜냐하면 내일 이제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추미애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관심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윤석열 총장 어제 있었던 채널 A 기자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찰을 사칭해가지고 이 부인 김건희 씨 논문 지도교수 했던 사람을 찾으려고 취재를 하다가 이것이 걸려들었어요. 왜냐면은 어제 파주에 있는 집을 가긴 갔는데, 그거는 지도교수가 전에까지 살다가 지금은 전세로 살았었는데 주인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인 차 번호를 보고 이것저것 따져 묻다가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오늘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MBC에서는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취재진 2명을 업무 배제했다, 그리고 사규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과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채널 A 사건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추미애가 직접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까지 하고 감찰권까지 행사하게 한 그런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사건으로 몰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채널 A 사건이었는데요. 이 MBC 이번 사건이 과연 그야말로 사과 방송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냐? 지난번 채널 A 사건과 비교할 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여권이 완전히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일단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제목은 공무원 자격 사칭, 그 다음에 강요죄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촉구를 하고 나섰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내용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발 조치를 했는지 여러분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취재진 2명하고요, 책임자 1명을 공무원 자격 사칭 그리고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경찰을 사칭해서 일반 시민을 신문한 뒤에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중대범죄다. 여기서 정보까지 얻어냈다는 얘기는요, 어디로 이사 갔느냐 등등 이 개인 정보를 탐문했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정보까지 캐낸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중대범죄라는 성격을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겠지만은,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현재 정치 출마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 민간 시민이 아니고 이 일반 시민 플러스 정치적으로는 야권의 제1주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직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 그만둔 지 이제 넉 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성격.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론의 자유를 남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요죄, 그 다음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까지도 범했다. 이런 측면에서의 중대 범죄란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 MBC의 불법 취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불법 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인 편향성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현장 기자들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여권에, 당연히 여권이겠죠. 여권 쪽에 뭔가 조직적인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 조치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과거 채널A 사건 등 다른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 취재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MBC는 본사 취재진이 김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이게 지난번 채널A 사건과 비교할 때 이런 사과방송, 직무 배제 조치 하나만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지금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과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지 여러분들께서도요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과거 사건을 쭉 한번 훑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건, 중대범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쭉 조사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한 두서너 가지가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우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널A 사건, 최근에 이 채널A 사건을 보면 이번에 경찰을 사칭한 MBC 사건보다도 MBC 사건이 채널A 사건보다도 재질이 훨씬 나빠요. 왜냐하면 채널A 사건은 신분을 가장한 건 아니잖아요. 신분을 사칭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MBC 사건은 경찰을 사칭했어요. 그래서 이 범죄 혐의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죄질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와 가장 유사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2002년도에요. 이 KBS에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한 PD가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한 바 있습니다. 그때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할 때 성남시장을 인터뷰했는데요. 그때는 이 검사를 사칭해서 인터뷰했고, 문제는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이 취재와 관련해서 성남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옆에서 이 PD의 취재 활동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기소된 PD의 경우에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2심 재판부에서는 PD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취재했고 또 반성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선고 유예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그때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250만 원을 받았고요. 2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사건으로 비슷한 게요. 94년도에 중앙일보의 한 기자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원 집에 들어가서 관련 서류를 챙겨온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고요. 재판부에서 선고 유예하는 판결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불법인데, 말하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계에 그릇된 취재 관행이 상당히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못된 관행이지만 관행을 갖다가 좀 참작을 해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4년도고요. 그러니까 94년도는 지금 뭐 20여 년 지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2002년도도 거의 20여 년이 된 얘기예요. 뭐 19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시 사회 분위기하고 현재의 언론 환경은 비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법의 엄중성,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사건이고요. 지금 현재 채널A 사건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에요. 1심 사건이 이제 16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채널A 사건의 경우에는 강요죄가 아니고 강요 미수죄인데도 불구하고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중간에 이제 고속으로 풀려났죠. 그런데 이 사건처럼 채널A 사건을 두 사건만 가지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차이점은 MBC라고 하는 친여 매체가 범한 사건이다. 이런 성격 때문에, 바로 친여 매체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완견들이 득세하는 그런 검찰로 완전히 인사 조치가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애완견 검사들을 채워있는 친정권 코드 검찰로 김호수가 딱 들이앉아서 컨트롤 키를 행사하고 있고요. 딱 잡고 있고, 그리고 MBC는
친여 매체의 핵심 이 보도기관이에요. 방송사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과연 과거 2002년도나 1994년도와 비슷하게 엄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냐, 검찰이나 법원이, 이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사례를 비교해 보면, 그리고 채널A 사례를 이제 역설적으로 적용해 보면 반드시 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배후에 누군가 책임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윤석열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후에 누가 이거를 지시했냐 이거예요. 그 책임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엄한 처벌이 따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MBC 이 보도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 경찰에서 과연 어떤 수사를 할 것인지, 어떤 성격으로 제대로 된 이 강제 수사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철저하게 우리 언론들이 모니터를 하고, 또 이 비판적, 이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반드시 우리 야권에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윤석열 사건이 지금 이제는 고소 고발 사건으로 맞물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윤석열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한 7, 8개, 또 때에 따라서는 8, 9개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쪽에서 제기한 이런 이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의 강도하고, 그리고 또 속도,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또 모니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또 대충 어영부영 말이죠. 어영부영 뭐라고 그러죠? 깔고 뭉개는 식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속한 수사가 우선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야권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이 비판 여론을 제기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아주 정확하고 빠른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이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윤석열 총장 과연 지금 현재 출마를 선언해서 여론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8월 버스 타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 비해서 지금 여권은요, 아까 말씀드린 데도 모두에서 지금 예비 경선이 진행 중에 있고, 내주에 내일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돼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8명 중에 6명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과연 떨어지는 2명이 누구냐, 그래서 2명 떨어진 사람만 발표하고, 순위는 통과한 사람들의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지금 1등에는 뭐 이재명이 확실해요. 그래서 최근에 리얼미터 지난 7월 6일하고 7일날 조사한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면 이재명이가 32.4, 그 다음에 이낙연이 19.4, 그 다음에 놀랍게도 추미애가 7.6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를 앞지르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쭉 종합해보면 추미애는 지금 7.6%, 2등이 목표가 아니고 최소한도 1등이 3등이 되어 있는데 3등이 아니고 2등을 절대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과 추미애는 연대 또는 같은 티켓을 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왜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되면 추미애가 이번에 총리를 노리다가 안 됐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미국처럼 대통령, 부통령이듯이 이제는 총리 추미애를 노리고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연대가 1차 목표일지 2차 목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연대는 2차 목표에 불과하고 1차는 본인이 티켓을 거머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예비 경선에서 1등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 상황으로 봐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보다는 이낙연 대표를 제껴서 2등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12%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친문 강성들, 즉 소위 대깨문들을 등에 업고 2등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1단계 목표고요. 2단계 목표는 뭐냐?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나고 본 경선에 들어가면 어차피 과반을 받아야만이 바로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이재명이 뭐 여러 가지 뭐 바지를 내린다, 뭐 또 김부선 등등 기본소득 정책적인 마인드 면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거 행실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실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점을 노려가지고요, 1단계로는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결선을 가면 어차피 지금 9월 초에 결정이 되니까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달여 간의 이 경선 기간에 이재명을 이제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추미애의 시나리오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대로 1등을 바로 과반수 이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 성격으로 보면요, 이재명이는 반 문재인으로 딱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근데 추미애는 누가 보더라도 친문으로 지금 딱 되어 있고요. 또 이 친노 성격을 또 띄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동안에 또 법무부 장관 끝나고 나서도 이 노무현 대통령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바가 있어요. 그런 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친노 친문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재명 대신에 본인이 친노와 친문 세력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배경으로 해서 말하자면 대역전극을 노리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여권의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하나가 지금 또 생겼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제 실형, 과연 대법원에서 선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실형이 아니고 무죄로 끝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굉장한 관심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경수의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김경수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본인이 지금 뭐 경선 나오기는 틀려버렸잖아요. 지금 예비 경선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 본선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김경수가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21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자산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직접 출마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누군가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표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측면이 정치적인 자산이냐? 우선 언론 보도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세 가지가 큰 정치적 자산이에요. 이 세 가지를 현재 지금 출마를 한 사람들한테는 찾기가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보는데, 첫째로는 친노고요, 두 번째로는 친문, 세 번째로가 86그룹이랍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시민운동 모임인 혁신과 통합 시절부터 문 대통령을 보좌한 친문의 핵심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친노의 핵심은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봉하마을에 정착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좌한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징성, 이게 친노 이 자산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67년생이기 때문에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을 해가지고 3번이나 옥살이를 했던, 그래서 이 86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말하자면 여권의 정치적인 색깔과 똑같은 것인데요. 이런 세 가지의 정치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 여권 출마자들 중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가 누구를 지원할 경우 그 파장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지금 이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두관 의원이 오늘 중요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민주당의 4월 보궐선거 득표율이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후퇴를 했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김 지사의 생활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고, 생활할 경우에는 불경이 그야말로 민주당 정권체 창출의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김두관이가 지금 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정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비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김두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노무현이 만드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이 만든 인물, 또 대척적 또 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경수를 이렇게까지 챙기고 있고, 또 이 본인도 이번에 이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지지 기반을 넓히는데도 활용하기 위해서 김경수의 재판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경수와 관련해서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경향신문 인터뷰, 지난 9일자인데요. 인터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사표를 냈느냐?
그것은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 해석이 있었을 때 박범계 장관이 2월 25일에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면서 당론을 따르겠다 이런 뜻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경수 지사까지 나서서 대통령 한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정리되는 것이 과거 권위적인 정치다. 이 얘기를 쭉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결국 과거 때는 대통령 한 말씀으로 다 따라간다. 지금도 왜 안 따라가냐? 지금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김경수 지사는 문 대통령이 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중수청 검사한 바 가기로 청와대와 얘기가 끝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윤석열 총장이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 사퇴 이유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 완박 밀어붙인 거, 그 다음에 월선원전 수사 압박 이런 거를 들고 있고 이 김경수 지사가 여기에 일조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러한 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이 김경수 지사가 오늘 사과와 정정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7월 9일 날 오후 늦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누가 발표했느냐? 경남도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을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인터뷰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제목의 입장문인데요,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검수한 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공식적 입장을 내거나 공개 발언한 사실이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이를 추진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그러면서요, 김경수 지사가 검수한 바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작정하고 추리를 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왜곡이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사과와 함께 발언을 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입장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사과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몇 년 전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총장 하면서 직접 듣고 느낀 감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과, 정정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문을 그러면 왜 냈느냐? 이거는 정치적인 공방, 단순하게 이 차원도 되겠지만은 지금 이 여권에서는요, 윤석열 총장 법으로 좀 꿰을 게 없나? 이거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 무혐의 끝난 것까지도 지금 수사해서 이 장모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 정정 발언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해서 법으로 또 윤석열 총장을 이 코를 깨내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